네, 1월 18일 목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후장 대비 전략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완전 충격적이었던 우리 국내 증시 하락,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일시적인 반등일까 좀 궁금하긴 한데 저희가 잠시 후에 오후장 대비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양치기 소년이라고 욕을 먹어야 시장이 살아난다 그랬는데 다행히 오늘 양시장이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들어오곤 있어요. 물론 이제 어저께 급락했던 거에 비하면 뭐 아직도 많이 못 미치고 1월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고점 대비 지금 9%가 급락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도 약간 이제 좀 주춤해졌고 업종별로 뭔가 이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단기 급락 조정을 좀 딛고 반발 매수세가 이제 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장을 키워드로 정리해본 이후에 오후장의 대비 전략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오늘은 조금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제가 이제 키워드에 한번 좀 담아봤어요. 먼저 이제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말 그대로 이제 오늘은 뭐 이게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제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외국인들 수급 좀 엇갈리고 있고, 저는 정말 다행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알게 모르게 좀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저께 외국인들이 2조 원이 넘는 이제 투매를 할 때 우리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매수로 시장을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줬고요. 오늘도 장 초반부터 우리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되면서 지수가 이제 딱 터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외국인들의 투매만 확실하게 좀 끝난다라고 하면 지수가 저점을 이제 분명히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워낙 낙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 유입과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던 갤럭시 S24 언팩 행사가 있었거든요. 네. AI폰, 세계 최초의 이제 AI폰이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 이제 AI 비서가 이제 탑재가 되고, 가장 좀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이제 실시간 이제 통역 기능인 것 같아요. 이제 영어 몰라도 공부 좀 덜 해도 된다. 네, 여행 가서 이제 자신감 있게 갤럭시 폰만 들고 있으면 이제 실시간 이제 통역이 되니까 좀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능들이 이제 탑재가 되고, 좀 아쉽게 내용을 뜯어보면은 이제 삼성이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한 생성형 AI 이제 가우스가 탑재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의 이제 지미나이가 이제 탑재가 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AI 비서,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기능이 좀 눈에 띄는 그런 이제 기능인 것 같거든요. 네. 몇몇 가지 이제 기능적인 측면들과 또 소프트웨어적인 이제 측면들이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보시고, 실제로 갤럭시 S24가 오늘 언팩이 되고 난 이후에 관련된 종목들이 제법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키워드, 뭐 연결되는 구조인데요. 온 디바이스 AI 이슈. 오늘 AI 관련된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갤럭시 언팩의 이제 효과이기도 하고, 하드웨어 쪽과 소프트웨어 쪽을 좀 잘 나누셔가지고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보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스마트폰이 이제 공개가 된 거지만 앞으로 이 온 디바이스 AI가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 쓰는 PC로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올해 AI 반도체가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사이클에 이제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수혜주들을 이번 계기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정리해 놓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남은 오후장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저희가 오후장 레시피를 한번 세워볼게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시장이 연초에 새해 첫날에 그냥 반짝하고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2주 동안에 그냥 쉬지 않고 내리막을 걷다 보니까
와, 이 정도로 많이 빠졌구나 싶을 정도로 낙폭 과대 구간까지 흘러내린 종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뭐 자신 있게 낙폭 과대 종목을 공략하자 이렇게 이제 한 줄 레시피를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지수가 빠진 것보다 더 많이 빠진 업종들, 네. IT라든지 반도체 종목들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추세가 이제 연말에 강하게 좀 상승을 하다가 연초 이후에 차익 매물 나오면서 이제 좀 꺾이기도 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지수가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낙폭 과대 구간까지 이제 빠졌기 때문에 각종 이제 보조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과매도 시그널을 보였다라는 거 제가 어저께 네이땡 밴드에다가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V자 반등이 나올 때 이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 패턴에 대한 부분들도 네이땡 밴드에다가 컨텐츠 좀 올려드렸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 주가가 정상적인 수준보다 더 빠진 종목들을 낙폭 과대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말 그대로 이제 바닥에서 줍줍하는 바텀 피싱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급락으로 좀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반등이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런 종목들 우리 영민 매니저께서 원샷 스페셜 종목 2가지로 꼽아 오셨으니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일단 먼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어제 편입했던 KINX를 한번 보도록 네. 할게요. 시장 반등 들어오면서 이 종목 편입한 지 하루 만에 지금 8%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4%대로 강세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어제 그냥 차라리 이스트 소프트를 그냥 해버릴 걸 그랬어요. 그렇죠. 이스트 소프트가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네. 20%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어저께 시장이 막 2%가 넘게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AI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좀 해드렸었는데, KINX는 이제 어찌 보면 AI 산업과 관련된 좀 숨겨진 수혜주다.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고, 과천에 신규 데이터 센터 이제 증축과 관련된 이슈가 올해 실적 성장에 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고점을 한번 뚫어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11만 6천 원 상단을 뚫지 못했어요. 오늘 11만 5천 원 이제 뚫으면서 어저께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이제 고점 대비하면 한 8% 정도 수익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목표가를 12만 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종목의 추세를 보면은요, 한번 강하게 올려놓고 한두 달 정도 이렇게 기간 조정 주고, 또 한번 강하게 올려놓고 기간 조정 주고, 이런 패턴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번에 제가 말씀드린 1차 목표가 12만 원을 뚫고 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14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강한 슈팅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AI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워낙 좀 좋기 때문에 주당 가격이 비싼 거지 시가총액이 그렇게 무거운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총에 비해서 주당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무증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주당 한 1, 2만 원 하면 딱 좋거든요. 뭐 그런 정도로 무증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좀 반영이 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전략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KINX의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무증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저희가 AI 종목 하나 리뷰해 볼게요. 1월 4일에 편입했던 마음 AI가 1월 4일에 편입하고 나서 1월 8일 날 31,850원까지 찍고 그동안 시장 조정받으면서 하락했다가 오늘 그 하락폭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네.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오늘 3만 원대까지 한번 뚫어줬는데요. 한 20% 가까운 또 수익률이 났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연초에 사실 AI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을 때 네.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이제 수혜주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말씀드리자마자 이틀 만에 거의 뭐 20% 정도의 이제 수익이 기록이 좀 됐고, 네. 주가가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옆으로 밑으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좀 나왔고, 어제는 좀 기분 나쁜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가가 저점 찍고 바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온디바이스에 특히 갤럭시 S24 언팩 전후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올해부터 개화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삼성의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이게 태블릿, 노트북, PC 계속해서 이제 이 다른 엣지 디바이스 쪽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확장됐을 때 서비스 최적화라든지 솔루션 최적화와 관련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접목해 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마음 AI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뭐 마음 AI를 필두로 해가지고 셀바스 AI 이런 AI 솔루션 기업들,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강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AI 관련된 종목도 한 종목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마음 AI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오후장 레시피가 낙폭 과대 종목을 공략하자였거든요. 그 안에서도 오늘 AI주를 하나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부터 공략해 볼까요?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빠졌다 싶은 종목을 이제 낙폭 과대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딱 3만 원 현재가로 솔트룩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마음 AI를 리뷰를 해드렸습니다만 1월 초에 가장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던 AI 솔루션 기업은 솔트룩스였어요. 그래서 오늘 오히려 조정받은 구간에서 딱 21선 조정을 마무리하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솔트룩스를 오늘은 후속주로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룩스는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 이제 검색 엔진을 주로 이제 개발했던 업체였는데요.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 같은 AI 솔루션 기술 개발로 회사가 크게 좀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 특례로 이제 상장되고 난 이후에 70여 건의 이제 AI라든지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회사가 핵심적인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대화형 인공지능 솔루션.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거대 이제 생성형 AI하고 차이가 나는 점은 이 거대 생성형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이제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고 엄청난 양의 이제 이 데이터 전송과 전력 소모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 센터가 필요 없이 말 그대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런 이제 스마트폰 안에 자체적인 이제 AI를 탑재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혁신적인 이제 기술일 수 있고 이 자체적인 AI가 잘 구동이 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솔루션 기능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음성이라든지 대화형 인공지능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AI하고 뭔가 일단 대화가 통해야 뭘 찾아주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기능적인 측면 야 이것 좀 어떻게 해줘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가장 먼저 이제 시발점이 되는 게 결국 음성인식과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광범위하게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통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아까 우리 김태현 매니저가 플리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기업들로 이제 발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성인식과 관련된 이제 원천적인 이제 기술,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솔트룩스가 앞으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주요 고객사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이 AI 솔루션 관련해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그룹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급을 확장시켜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차기 인공지능 솔루션 한국어 확장 개발을 할 때 바로 솔트룩스가 그 사업을 일부 수주를 했다라는 게 작년에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이거 삼성전자가 솔트룩스 지분을 인수하는 거 아니냐? 삼성전자가 솔트룩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루머들이 시장에 이제 돌 정도로 사실상 삼성전자의 관계회사로 솔트룩스가 주목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삼성이 갤럭시 S24라고 하는 이 스마트폰을 새롭게 출시하면서 세계 최초의 AI폰을 공개하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삼성이 한 수혜가 이제 예상되는 AI 솔루션 기업이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솔트룩스를 주목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사업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의료 헬스케어, 차세대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 이제 개발 그리고 차량에 이제 탑재되는 대화형 인공지능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이제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뭐 2027년 혹은 뭐 2023년, 30년 안에 이제 구현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동차를 타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전격 제트 작전 이런 드라마 아마 지연 씨는 모르실 텐데 우리 어릴 때 이제 그런 드라마 많이 봤거든요. 네. 그거 보면 뭐 어떻게 하냐면 자동차가 있는데 말로 어떻게 출동해 뭐 이렇게 하면 자동차 알아서 오는 거예요. 범블비도. 그렇죠. 자동차를 이제 탑승을 하면은 우리가 손으로 막 요즘엔 다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막 터치패드 이렇게 막 만지고 이러다가 전방 주시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접촉 사고 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도 무조건 음성인식 기능,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이 차량에도 탑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기능과 자율주행 기능에 결합될 수밖에 없는 이런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이 차량용으로도 이제 많이 발전을 좀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차량용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도 같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솔트룩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주가가 작년 9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25,000원 정도 부근에서 올해 연초에 1월 3일, 4일 날 요때 이제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한번 들어왔었다가 보시는 것처럼 거래 없이 기술적인 조정이 한 2주 가까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3만 원 근처에서 저점을 이제 좀 잡으면서 이게 딱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 21선 지지를 받고 오늘 양봉 전환돼 가지고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눌림목 반등 구간에 딱 들어가서 전고점까지만 이제 공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1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을 34,500원, 손절 가격은 26,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시리아, 아이폰은 시리아 부르고 뭐 그렇죠. 카카오도 안녕 카카오 뭐 이렇게 하면 다 맞습니다. 이게 음성으로 네.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성 기술이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가장 최우선이다라는 투자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삼성향 수혜주로 오늘 솔트룩스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34,500원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 또 다른 낙폭 과대해주는 네.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차트를 쭉 이렇게 둘러보면 지금 특히 올해 연초 또 연초뿐만 아니라 작년 하반기 때부터 가장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던 이제 섹터를 보면 반도체 업종이거든요. 결국은 그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최근에 뭐 오늘 말씀드린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CXL 이런 거 관련된 종목들은 아주 강하게 급등을 한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HBM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좀 오랫동안 지금 소외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오랜만에 HBM 관련된 종목들을 저점에서 이제 공략한다라는 차원에서 뭐 이 종목도 한 두세 번 정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 종목인데요. 26,300원 현재가로 STI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미반도체를 할까 하다가 네. 한미반도체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갑자기.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이제 실적이 이제 발표가 좀 되면서 네. 조금 전에 점심시간 이후에 한미반도체가 장중에 거의 한 5% 이상 강하게 좀 튀어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오늘도 지금 한 3% 정도 이제 상승을 좀 하면서 바닥이 지지가 좀 되는 모습. 5만 원 초반까지 이번 주에 밀려 내려왔다가 특히 이제 이틀 전에 주가가 이제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장중에 한 9% 정도 밀리면서 한 5만 1,100원까지 주가가 흘러내렸었거든요. 그 자리를 지지를 받고 오늘 5만 5천 원, 5만 4천 원 정도 구간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간신히 요 추세는 좀 지켰고 박스권 하단이 이제 지지가 좀 되면 다시 한번 6만 원 위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가격권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대장주가 살아났기 때문에 또 HBM 관련된 종목들 이오테크닉스 어제 리뷰해드렸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이제 관계회사 HPSP도 오늘 2, 3% 정도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 관련된 종목들 중에 또 가장 좀 탄력적인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 바로 STI라서 오늘은 STI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CSS 장비가 가장 좀 주력 매출 품목이었고요. 여기에다가 세정 장비 그리고 이제 HBM 이슈가 이제 부각되고 난 이후부터 각광을 받았던 게 이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가 HBM 이제 가장 좀 직접적인 이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았고요. CCSS가 일단 매출의 한 90%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형으로 안정적인 이제 매출이 나타나고 있고 대신에 이제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월과 8월에 연이어서 이제 신규 수주에 이제 성공을 좀 했어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력 고객사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삼성전자 쪽에서 확정적으로 엔비디아에 뭐 공급을 한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시장 선점에 어찌 보면 삼성전자가 좀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도 굉장한 지금 위기의식을 좀 느끼고 있고 빨리 HBM3라도 양산을 좀 시작하고 납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전략적인 이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늦어도 1분기 안에는 엔비디아 쪽으로 HBM3를 공급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 이제 공급을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주력 매출 품목인 CCS의 매출이 거의 90% 가까이가 삼성전자 쪽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쪽으로도 리플로우 장비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올해 1분기 때부터는 HBM과 관련된 이제 실적도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성에 이제 좀 기여가 될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HBM 향 모멘텀을 이제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뭐 STI도 박스권 하단이 이제 지지가 좀 된 모습이거든요. 25,000원, 26,000원짜리가 지지가 되면 기술적인 반등이 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1차 목표 가격은 31,500원, 손절 가격은 23,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가 많이 소외됐는데 그 안에서 오늘 HBM 수혜주로 STI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고요. 오늘은 또 목요일이니까 무료 방송이 있으시죠? 네, 장 끝나자마자 이제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겁니다.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의 조정이 이제 진짜 끝났나 아니면 아직도 조정의 여파가 좀 남아있나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시장 상황 매크로 이슈들 제가 확실하게 좀 점검해드리고 지금 시장의 가장 좀 뜨거운 이슈 결국 AI와 관련된 이슈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